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윤희순이라는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남, 꼴패미, 이대남 이런 말들을 서로 붙여가면서 남과 여가 거의 사생결단하듯이 적처럼 막 싸우고 물어뜯기가 바쁜 형태인데, 이런 남녀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젠더 갈등의 바탕에는 사실 어떤 조선시대의 유교가 깔려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만 좀 역사를 잘 공부해봐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녀가 유산을 동등하게 물려받았고요. 제사를 지내는 것에도 별로 차별이 없었어요. 남자가 지낼 수도 있고 여자가 지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재산을 동등하게 물려받으니까. 그러나 유학이 자리 잡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게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었다라고 학교에서도 배웠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시간에 소개할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분인데요. 물론 윤희순 씨가 아니어도 그 전에도 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윤희순이라는 분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허난설원,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분인데, 자, 이분은 그래도 결국 어떤 집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성 의병장이었던 윤희순이라는 분은 밖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분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윤희순이란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윤희순이라는 분입니다.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왔고요. 1860년 뿌리 깊은 유학자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1876년 유재원과 결혼하여 춘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다음 해에 단발령까지 시행이 되니까 전국의 유생과 백성들이 여기에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의병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시아버지였던 유홍석도 춘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의병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윤희순 역시 집에서 찾아온 의병들에게 모아놓았던 곡식을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을의 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비록 여자라고 해도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의병을 돕자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내용을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서 반포도 했다고 합니다. 퍼뜨렸다고 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내 집 없는 의병들 뒷바라지 하여 보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이요. 외놈들을 잡는 것이니 의복 버선 손질하여 만져주세.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게 만져주세. 우리 조선 아낙네들도 나라 없이 어이 살며 힘을 모아 도와주세. 만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자, 이런 노래를 만들고 퍼뜨리면서 어떤 이 여성들도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의병들을 옆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병 활동이다.
외놈들을 잡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퍼뜨렸다라는 거죠.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의병운동은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고 유홍석은 600여 명의 의병을 모아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유니슨도 마을 여인 30여 명을 모아서 여성 의병 조직을 만들어서 의병들의 먹거리, 세탁 이런 것들을 도왔고 직접 의병 훈련에도 참가하고 남장을 해서 정보 수집에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 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일선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훈련도 참가하고 첩보 활동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중국 요령성 환인현에 건너가게 됐고요. 유니스는 1911년 남은 가산을 정리하여서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들과 함께 끊임없이 투쟁하고 훈련하는 동안 유니스는 마을 여자들을 이끌며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때로는 구걸까지 하면서 집안을 지켰을 뿐 아니라 군자금까지 모아서 의병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또한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노학당이라는 것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김경도, 박종수, 이정현, 마덕창과 같은 5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여기 출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배출하기도 했고 3년 만인 1915년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결국 폐쇄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유니스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항일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아버지 유홍석이 1913년에 그리고 유홍석의 육촌 아우이자 의병장 중에 하나였던 유인석 그리고 남편인 유재원이 1915년에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유씨 집안을 이끌고 의병 활동을 하던 어떤 대들보들이 모두 사망을 한 겁니다. 유니스는 이제 환인현을 떠나서 무순의 포가둔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현지의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항일투쟁을 함께 하자라고 꾸준히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홍범도 김좌진 장군에게 대패한 일본군들이 간도 참변, 그러니까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혹은 중국인들까지도 그냥 되는 대로 마구 죽이는 거죠. 간도 참변을 일으키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애국 지사들을 모아서 아들 유돈상을 중심으로 한중연합 조직인 조선 독립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시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집안 어른 중에 한 명인 또 유인석 이렇게 세 분이 죽었는데 이 뒤를 자신의 아들에게 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강단 있는 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유니순의 모든 일가 친척이 가입을 해서 조선 독립단 가족부대라고도 불렸고 유니순 가족부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선 건 누구예요? 아들인 유돈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리를 이끌었던 건 누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유니순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 마을 주민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때 우리는 조선 독립단 가족부대를 무서워했습니다. 밤중에 산에서 총소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이따금 우리 중국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일본 놈을 쳐부수자고 선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자 우리 같이 가서 일본 놈하고 싸웁시다 쳐부숩시다 그리고 또 훈련한다고 밤에 막 총 쏘고 막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윤희순 씨를 무서워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던 중 1932년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하여 일본군 철도 운수선을 습격했던 조선 독립단의 무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일제는 이후 3천여 명이 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다시 학살합니다. 이 피해는 윤희순의 집에도 미쳐서 일본군들에 의해 집이 불타게 되었고 윤희순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일성록이라는 어떤 자신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정신없이 포대기째 안고 나와보니 포대기도 아이도 모두 뜨겁더라.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윤희순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5년 처갓집에 숨어있던 아들 유돈상이 장인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한 달 만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죽음을 앞둔 상태. 왜 그랬겠어요? 온갖 모진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거의 그러니까 숨만 살려서 내보낸 거예요. 결국 윤희순의 품 안에서 숨이 멎게 됩니다. 자, 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지금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아들도 죽었어요. 어머니, 만날 나가서 독립운동 하려고 하시더니 이 꼴을 보려고 그러셨습니까? 좋은 세상은 더욱 멀어지고 갈수록 험렬하니 독립운동이 사람만 죽인 꼴이니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시에 며느리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독립운동을 외치다가 자신의 남편을 죽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또 그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들에 이어서 며느리마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렇게 강단 넘치던 윤희순 씨마저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곡기를 끊은 채 책을 써내려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어떤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성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하루째 되는 날인 1935년 8월 1일 윤희순 씨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희순 씨의 이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82년 11월 9일 강원대학교에서 해주 윤씨 의적비를 한골 마을에 건립하였고요. 정부는 1983년 8월 3일 대통령 표창, 1990년 애족장에 추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해주 윤씨 의적비. 자, 출처는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장이자 8편의 의병가를 만들어서 그들을 응원했던 윤희순 씨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유관순보다 어쩌면 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유관순 누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윤희순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면 남녀 사이의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라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성의 어떤 인권을 외치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도
지금이 비록 우리가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떤 진정한 여성 인권의 신장과 존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그 바탕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 윤희순 씨의 삶을 통해서 어,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병 활동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의병을 조직하고 그들을 이끌며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이런 윤희순의 모습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어떤 페미니스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의 소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